지난해부터 미국 주요 도시의 대형마트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콜라 진열대보다 먼저 비어있는 한 음료. 바로 한국의 전통 음료 CK입니다. 이 현상은 마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푸드트럭에서, 식사 후의 선택지로 CK는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문화 저널리스트 마이클 로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뉴욕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15년간 미국 소비시장을 분석해온 전문가조차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한류 팬도 아닌 평범한 미국인들이 왜 4시간이나 걸려 만드는 음료를 기다리기 시작한 걸까요? 효율과 속도가 전부인 미국에서 이건 쉽게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콜라의 나라, 미국에서 한국의 전통 음료 CK가 선택되기 시작한 이유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올해 42살이고 시애틀에서 15년째 음료 산업 전문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단순히 음료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음료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소비자들이 왜 그걸 선택하는지를 분석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늘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음료의 기준점은 콜라라는 것. 그건 제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시장이 증명해온 사실이었어요. 콜라는 그냥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국 소비 문화의 상징이었고 선택의 기준점이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음료를 마실 때도 콜라와 비교했고 음료 매장의 진열대는 언제나 콜라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죠. 저는 그 구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5년 동안 그 질서가 흔들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동료가 한국 음료 하나를 가져왔어요. CK라는 이름의 쌀로 만든 음료였습니다.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 전통 음료 중 하나겠거니 생각했죠. 동료는 그걸 마시면서 이거 정말 좋은데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개인 취향이겠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음료를 직접 마셔본 건 며칠 뒤였습니다. 동료가 하나 더 사와서 제 책상에 놓고 갔거든요. 저는 별 기대 없이 뚜껑을 열었어요.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솔직히 이상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곡물 특유의 질감이 느껴졌고 탄산이 없는데도 입안이 개운했어요.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료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저는 그 음료를 다 마시고 나서도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엔 여전히 콜라가 있었고 CK는 그저 수많은 틈새 음료 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늘 이런 음료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거든요. 건강음료, 천연음료, 전통음료. 다들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등장했지만 결국 주류 시장에 진입하는 건 극소수였어요. 저는 CK도 그런 음료 중 하나라고 확신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저는 평소처럼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렀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르는 곳이었죠. 음료 코너는 제가 가장 자주 관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진열대 구성, 소비자들의 선택 패턴, 재고 회전율. 이런 걸 보는 게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음료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음료 코너에 들어서자마자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CK 진열대였어요. 그 진열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 콜라 진열대를 봤습니다. 콜라는 아직 절반 이상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제 입고가 늦어졌을 수도 있었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콜라 진열대보다 먼저 비어 있다는 게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요. 그때 한 여성이 음료 코너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콜라 진열대를 스쳐 지나갔어요.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CK 진열대로 갔죠. 텅 빈 진열대를 보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직원을 불러서 뭔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그냥 지켜봤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대답했고 여성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여성이 왜 콜라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콜라는 바로 옆에 있었어요. 충분히 남아 있었고 선택지도 다양했죠. 그런데 그녀는 식혜를 찾았습니다. 없으면 기다리겠다는 태도였어요.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음료 코너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식혜 진열대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구석에 있었는데 이제는 중앙 통로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콜라 진열대와 거의 같은 위치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눈에 잘 띄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배치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마트는 진열대 위치를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건 판매 데이터와 소비자 동선을 분석한 결과였어요. 즉, 식혜가 그 위치를 차지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음료 코너를 나오면서 저는 몇 명의 손에 들린 음료를 봤어요. 3명 중 2명이 식혜를 들고 있었습니다. 콜라를 든 사람은 1명뿐이었어요. 저는 그 비율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려고 했지만 곧 멈췄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샘플이 너무 작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텅 빈 식혜 진열대. 콜라를 지나쳐 식혜를 찾던 여성. 그리고 바뀐 진열대 위치. 저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마트에 갔어요. 이번엔 일부러 음료 코너로 향했습니다. 식혜 진열대는 다시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콜라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진열대 크기 자체가 콜라보다 작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안도했어요. 역시 콜라가 주류고 식혜는 보조적인 위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갔을 때는 달랐어요. 식혜 진열대가 또 비어 있었습니다. 콜라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번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저는 그날 마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식혜 재입고는 언제 되나요? 직원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요즘 식혜가 엄청 빨리 나가요. 재입고에도 2, 3일이면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를 떠났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식혜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그냥 궁금해서였습니다. 한국 전통 음료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음료인지는 몰랐거든요. 검색 결과는 예상보다 많았어요. 미국 내 한국 음료 수입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식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라의 위치를 위협할 수는 없다고 믿었어요. 15년 동안 제가 봐온 시장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자꾸 그 마트에 들르게 됐어요. 평소보다 자주요. 그리고 매번 음료 코너를 확인했습니다. 식혜 진열대가 비어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저는 제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음료 코너에서 한 남성을 봤어요. 그는 콜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서 콜라 한 병을 집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안심했습니다. 역시 콜라를 선택하는구나. 하지만 그 남성은 곧 콜라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옆으로 걸어가서 식혜를 집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멈춰섰어요. 왜 콜라를 내려놓았을까? 가격 때문일까? 아니면 건강 때문일까?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남성이 식혜를 들고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콜라를 집었다가 내려놓고 식혜를 선택한 남성.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의할 수 없었어요. 단지 뭔가 제가 알던 것과 다르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저는 이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콜라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주변부라는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다시 마트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관찰해야겠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제가 뭘 발견하게 될지, 그게 제 확신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텅 빈 식혜 진열대, 콜라를 지나쳐가는 사람들, 그리고 바뀐 진열대 위치.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질서와 다른 장면을 봤다는 것. 그리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 저는 다음 날 시애틀 도심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서 작업할 생각이었어요. 자주 가는 곳이었죠. 메뉴판은 외울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카운터에 서서 주문을 기다리는데 메뉴판이 바뀐 게 보였어요. 음료 섹션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비탄산 음료라는 카테고리였어요. 그 아래 레모네이드, 아이스티, 그리고 식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메뉴판을 바라봤어요. 식혜가 레모네이드와 같은 줄에 있었습니다. 이국적 음료 섹션이 아니었어요. 그냥 비탄산 음료였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식혜는 언제부터 메뉴에 있었나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쯤요? 손님들이 계속 물어보셔서 넣었어요. 요즘 잘 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달. 그렇게 짧은 시간에 메뉴에 정착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보통은 시범 운영을 하고 반응을 보고 몇 달은 지켜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옆 테이블에서 두 여성이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식혜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슬쩍 그쪽을 봤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달긴 한데 느끼하지 않아. 나도 마셔볼까? 탄산 안 마시고 싶은데. 응, 점심 먹고 마시기 좋아. 콜라보다 부담 없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멈췄습니다. 콜라보다 부담 없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거리를 걸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음료를 관찰했어요. 직업병이었죠. 10명 중 3명이 식혜를 들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병에 든 식혜였어요. 쌀알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비율을 보면서 불편했어요. 3대 10.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한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음료 냉장고를 열고 확인했습니다. 식혜가 2칸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콜라는 3칸이었습니다. 저는 그 배치를 보면서 손을 뻗어 식혜 하나를 집었어요. 계산을 하면서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많이 팔려요? 점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엄청 나가요. 재입고도 자주 하고요. 특히 점심시간 이후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점심시간 이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식사 후에 마신다는 건가? 저는 편의점을 나와서 식혜병을 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어요. 달았지만 탄산음료만큼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쌀알이 씹혔어요. 저는 그 느낌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이걸 선택할까? 콜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빠르게 마시고 빠르게 기분이 전환됐죠. 식혜는 달랐어요. 천천히 마셔야 했고 쌀알을 씹어야 했습니다. 미국 소비 패턴과 맞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로스앤젤레스로 출장을 갔습니다. 푸드트럭 트렌드를 취재하는 일정이었어요. 저는 푸드트럭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음식 트럭을 봤어요. 김밥이랑 떡볶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멈췄어요. 트럭 옆에 음료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식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식혜 많이 팔려요?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팔려요. 김밥이랑 같이 사가시는 분들 많아요. 콜라보다 식혜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밥과 식혜. 한국 음식과 한국 음료. 이건 설명 가능했어요. 문화적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다른 장면을 봤어요.
멕시칸 푸드트럭 앞에서 한 남성이 타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식혜가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타코와 식혜. 이건 조합이 맞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맛으로도요. 저는 그 남성을 지켜봤어요. 그는 타코를 먹고 식혜를 마셨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저는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타코와 식혜를 함께 먹을까? 저는 그 남성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30분 동안 8명이 음료를 샀어요. 그중 5명이 식혜를 골랐습니다. 한국 음식을 산 사람은 둘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른 음식을 샀습니다. 타코, 버거, 샌드위치. 그런데 음료는 식혜였어요. 저는 그 패턴을 보면서 불편했습니다. 이건 문화적 조합이 아니었어요. 그냥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식혜를 한국 음료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음료였습니다.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서 메모를 시작했어요. 식혜는 한국 음식과만 소비되지 않는다. 다양한 음식과 조합된다. 소비자들은 문화적 맥락보다 실용적 이유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 메모를 읽고 멈췄습니다. 실용적 이유. 그게 뭘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관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소셜미디어를 검색했어요. 식혜 관련 게시물을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사람들이 식혜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게시물들을 읽으면서 패턴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식혜를 한류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어요. 점심 먹고 마시기 좋음. 탄산 안 좋아하는데 이건 괜찮음. 달긴 한데 콜라보다 덜 느끼함. 쌀알 씹히는 게 신기함. 저는 그 표현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한류를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적었어요. 그냥 음료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로스앤젤레스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식혜를 선택할까? 한류 열풍이라면 특정 팬층에 집중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식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일반 주택가였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도 아니었죠. 저는 그곳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음료 코너로 가는 길에 한 가족을 봤어요. 아버지와 두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뭐 마실래? 콜라. 한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번에 마신 그거요. 쌀 들어간 거. 아버지는 웃으며 식혜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먼저 식혜를 요청했어요. 아버지가 권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이 떠난 뒤에도 한참 서 있었어요. 아이들도 식혜를 마신다.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식혜를 어른들의 음료라고 생각했거든요. 슈퍼마켓을 나와서 저는 다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층이 명확하지 않다. 연령, 인종, 문화적 배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한류 팬이 아닌 사람들도 선택한다. 어린이도 마신다. 저는 그 메모를 읽고 삭제했어요. 이건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란이었어요. 저는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예전에 산 식혜가 아직 한 병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서 마셨어요. 한 모금 마시고 멈췄습니다. 이 맛이 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까? 저는 답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식혜병을 바라봤습니다. 쌀알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유행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광범위했어요.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게 침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걸 한류 효과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설명은 제 눈앞의 장면들과 계속 어긋났습니다. 저는 식혜병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불편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게요. 15년 동안 저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왔어요. 대부분은 설명 가능했습니다. 패턴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식혜는 달랐습니다. 패턴이 일관되지 않았어요.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식혜를 유행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에게조차 매끄럽지 않게 느껴졌어요. 저는 로스앤젤레스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취재 목적이었어요. 한국 음식점 몇 곳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식혜를 직접 파는 곳을 보고 싶었어요. 한인 밀집 지역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메뉴판에 식혜가 있었습니다. 후식 섹션이었죠. 저는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고 마지막에 식혜가 나왔습니다. 작은 사발에 담겨 있었어요. 쌀알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 맛이 달랐습니다. 더 진했어요. 저는 주방 쪽을 봤습니다. 직원이 뭔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갔습니다. 식혜 직접 만드시나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아침 만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걸리죠. 밥 짓고 엿기름 우리고 섞어서 보온하고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몇 시간? 매일 아침. 이건 음료를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요리였습니다. 완제품 사서 파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맛이 다르거든요. 손님들도 직접 만든 거 더 좋아하시고.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맛이 다르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효율을 포기하면서까지 직접 만드는 이유가요. 다음 날, 저는 다른 한인 마트로 갔습니다. 이번엔 식혜 제조 과정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마트 직원에게 부탁했고 그가 허락해줬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큰 냄비에 밥이 있었습니다. 엿기름물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직원이 둘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에 옮겼어요. 이제 기다려야 해요. 4시간 정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시계를 봤습니다. 4시간.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쌀이 익어야 해요. 엿기름이 쌀을 분해하면서 단맛이 나거든요. 그 과정이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음료 시장에서 이런 건 있을 수 없었어요. 시간은 비용이었습니다. 효율이 전부였죠. 누가 4시간씩 기다리면서 음료를 만들까? 저는 4시간 뒤에 다시 왔어요. 직원이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쌀알이 떠올라 있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네요. 그는 그걸 냄비에 옮겨서 끓였어요. 끓이고 식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끓이고 식히는 데만 또 1시간이 걸렸어요. 완성된 식혜를 맛봤습니다. 달았어요. 하지만 설탕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쌀에서 나온 단맛이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느꼈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설탕 넣으면 안 되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식혜가 아니에요. 식혜는 쌀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단맛이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쌀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단맛. 이건 화학이었어요. 과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저는 마트를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식혜 제조 원리를 찾아봤습니다. 엿기름에는 효소가 있었어요. 그 효소가 쌀의 전분을 분해해서 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60도 정도의 온도에서 가장 잘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온이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했습니다. 효소, 온도, 시간. 모두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소비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과학을 원하지 않았어요. 편의를 원했습니다. 빠르게 마시고 빠르게 버릴 수 있는 걸 원했죠. 그런데 왜 식혜를 마실까?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 음료를 선택할까?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몇 명이 음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식혜를 든 사람이 있는지 세어봤어요. 2명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인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작은 문화 공간이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식혜 만들기 클래스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운 좋게도 다음 날 수업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공간에 갔습니다. 5명의 참가자가 있었어요. 모두 미국인이었습니다. 강사는 한국인이었어요. 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식혜는 한국에서 명절에 마시는 음료예요.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명절, 가족. 이건 소비 맥락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맥락이었습니다. 왜 명절에 마시나요? 한 참가자가 물었어요.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명절에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식혜는 소화를 돕는다고 믿어서 식사 후에 마셔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펜을 멈췄습니다. 소화를 돕는다고 믿어서. 이건 과학이 아니었어요.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실제로 소화를 돕나요? 제가 물었어요. 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왔어요. 오래전부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증명 없이 믿어왔다. 이건 제가 이해하는 소비 논리와 맞지 않았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찹쌀을 씻고 밥을 짓고 엿기름을 우렸어요. 그리고 섞어서 보온병에 넣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이제 4시간 기다려야 해요. 그 시간 동안 쌀이 변해요. 저는 보온병을 바라봤습니다. 4시간.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현대 소비 사회에서 이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4시간 뒤 다시 모였습니다. 보온병을 열었어요. 쌀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이게 식혜예요. 참가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감탄할까? 그냥 쌀이 물에 뜬 것뿐인데요. 강사가 그걸 끓이고 식혔습니다. 완성된 식혜를 나눠줬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산 것과 달랐어요. 더 진했고 쌀알도 더 많았습니다. 옆에 있던 참가자가 말했어요. 이거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요. 근데 맛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하루 종일. 맛있어요. 이 두 문장이 같이 존재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시간과 맛. 이 둘은 미국 소비 사회에서 교환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강사에게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간 걸리는 음료를 좋아할까요? 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빠른 것에 지쳤나 봐요. 요즘은 모든 게 너무 빠르잖아요. 식혜는 느려요. 만드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것에 지쳤다. 이건 소비 트렌드 보고서에서 본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공간을 나와서 차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소비를 분석했어요. 소비는 효율이었습니다. 빠르게 선택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빠르게 버리는 것. 그게 미국 소비 사회의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식혜는 달랐습니다. 느렸어요.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마시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쌀알을 씹어야 했고 천천히 음미해야 했어요. 저는 핸들을 잡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어요.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식혜를 설명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왜 미국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왜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는지.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시동을 걸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식혜가 뭐길래? 왜 이건 설명이 안 될까? 창밖을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야경이 보였어요. 빛이 많았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이 보였어요. 이 도시는 속도였습니다. 효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느린 음료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음료를요. 저는 그 모순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어요. 식혜, 시간, 기다림, 쌀알. 이 단어들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실히 알았어요. 식혜는 더 이상 가벼운 음료가 아니라는 것.
이건 뭔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출장이 끝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며칠은 그냥 흘러갔어요.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업계 세미나 초대장, 신제품 보도자료, 트렌드 분석 요청. 저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한 보도자료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음료 수입업체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신제품 출시 소식이었죠. 식혜는 없었어요. 다른 음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닫았어요. 메모할 것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사무실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자주 가는 곳이었죠.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이 웨이터를 불렀어요. 음료 뭐 있어요? 웨이터가 메뉴판을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슬쩍 그쪽을 봤어요. 콜라, 사이다다, 식혜, 아이스티가 적혀 있었습니다. 식혜 주세요. 저도요. 두 사람 모두 식혜를 주문했어요.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시선을 돌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메모했을 겁니다. 왜 둘 다 식혜를 선택했는지, 무슨 음식과 조합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몇 명이 음료를 들고 있었어요. 어떤 음료인지는 관심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작업을 했어요. 음료시장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식혜 관련 수치를 봤어요. 판매량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아무 느낌도 받지 않았어요. 보고서에 한 줄 추가했습니다. 한국 음료 카테고리의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게 전부였어요. 더 쓸 말이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걸었어요. 집까지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주변을 봤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진열대가 보였어요. 음료 섹션이었습니다. 식혜가 있었어요. 콜라 옆에요. 저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꺼내려고요. 문을 열었을 때 식혜가 보였어요. 언제 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저는 물 대신 식혜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웠습니다. 달았고 쌀알이 씹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식혜를 마셨어요. 이 음료가 왜 여기 있는지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냉장고에, 편의점에, 식당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확인했어요.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즘 뭐 재밌는 거 취재하고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아니, 별로. 동료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어?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그냥 보고 있어. 동료는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카페를 나와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한 젊은 여성이 음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식혜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몇 걸음 더 가니 한 남성도 식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세지 않았습니다. 패턴을 찾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회의가 있었어요. 신규 음료 트렌드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한 동료가 발표를 했어요. 아시아 음료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음료의 경우.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모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동료가 물어봤어요. 식혜에 대해 기사 쓸 생각 없어? 요즘 많이 보이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왜? 좋은 소재 아니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것 같아서.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가 식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마시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새로운 걸 찾고 설명하고 예측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혜는 달랐어요. 제가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을 뿐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걸으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여전히 구름이 많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어요.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혜가 아직 있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서 마셨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식혜를 마셨어요. 이 음료가 뭔지 저는 이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통 음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냥 음료였습니다. 저는 병을 다 비우고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로 돌아왔어요. 앉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편의점에 갔습니다. 음료를 사러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콜라, 사이다다, 식혜, 아이스티가 있었어요. 저는 식혜를 집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마시고 싶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어요. 걸으면서요.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걸었어요. 식혜를 마시면서요. 설명 없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남은 식혜를 마저 마셨습니다. 병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주택가의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식혜처럼요.